오늘은 그 사연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연을 보시고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전체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초보 농군 질문 사항이 있어요. 본초 잎이 12 내지 14회장이면 안 좋은 건가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포도에서 본잎이 많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 15잎 이상이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근데 부득이하게 12잎, 13잎 돼도 포도는 열리고 수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될 수 있으면 15잎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본잎이 당도와 향을 낼 수 있는 그 당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이트 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베리린 처리 후 표식을 유성매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가 송이를 지베리린 처리할 때 지경을 남겨두고 1차 지경하면은 지경을 떼고 그 다음에 2차 처리하면 떼고 그런 건데 이걸 하지 말고 매직으로 표시하자 그런 내용인데 매직으로 여기다가 표시하면 굉장히 능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엄청나는 그 송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송이기 때문에 지경을 둬서 1차 처리하면 떼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재용님, 동해 예방 전지는 언제 하나요? 이게 지금 애매한데요. 포도는 예비지 전정과 본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지 전정이라 하면 포도가 결과지가 수확하고 나서 12월 초에 월동 전에 철사선 2번선 1번선, 2번선에서 일률적으로 전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마디가 한 8마디, 9마디, 8마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끊고 월동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동이 된 다음에 2월 초 정도 돼서 본전정, 눈을 2개만 놔두고 단초 전정하는 것을 본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비전정과 본전정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자 아빠. 감사 비료를 잎이 떨어지려고 할 때 퇴비와 함께 줘야 하는지 아니면 수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비를 해야 하는지 현지에서 의견이 다양하네요. 이런 내용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캠벨과 사이는 시비 관계가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사이는 크게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전엽기 이파리가 필라고 할 때 이때에 질소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유황 같은 거로 주는 거죠. 전엽기 때 주고 꽃이 이제 펴서 만개기 때 NK가 들어가야 하고 착색기 때는 황산가리고토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비료는 이제 원해용 종합복비 이게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월동종 기운은 이제 고토석회하고 퇴비가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2광에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보통 그 감사비료는 수확 후에 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수확 후에 줘가지고 저장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 조선협객님 올해 4월에 식재 후 내년에 1년에 몇 해 어떤 농약을 살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는 1년생 그 안에 성목 이런 관계를 총대로 망라했을 때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수에 비해서는 농약 살포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인이 됐든 캠벨이 됐든 이 살포 횟수는 연 적게는 5회, 많게는 한 8회 정도 이런 체계를 가지면 되겠다. 이제 부득이한 해를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인에서는 가장 병에서는 중점 방지할 병이 녹균병, 해충에서는 응애. 자, 응애는 고온 때 많이 나오죠. 녹균병은 온도가 높으면서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포도잎에 물이 묻었을 때 이때 치명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병에서는 녹균병, 충에서는 응애, 또 일부 총체하고 이제 노른자도 피해를 줍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년에 약 한 5번에서 한 8번 정도 방지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늘이 분, 몇 월 달에 발화 처리를 해주는 게 적기인가요? 이걸 물었어요. 자, 이 사이는 캠벨과 달리서 이 눈이 잘 안 터요.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지를 1년째, 식재 1년차에 이 주지에 있는 눈을 아상 처리했는데 아상 처리는 통상 뿌리에서 물이 오르기 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 앞에서 한 뭐 1.5cm나 2cm 앞에서 아상 가위나 아상 칼로 이렇게 아상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발화 촉진제 눈을 빨리 잠을 깨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트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메리트청은 보통 싹트기 2주 내지 3주 전이 좋아요. 그러면 2주 내지 3주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뭐 보온 재배, 비가림 재배 막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지고 이거 한 방울 널칠 때 있죠. 저는 그때 메리트청을 처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싹이 골고루 잘 나게 하면 좋겠다. 싹은 보통 우리가 사인에서는 95%만 눈이 발화를 시켰다고 보면 그건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 눈수의 약 한 95%가 눈이 발화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현 씨, 물 오르기 전이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걸 말했어요. 자, 모든 나무는 월동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이 모두에 있는 식물의 물을 뿌리로 내려서 몸에 물기를 빼버립니다. 이 모든 나무, 활엽수라는 나무는. 그래서 월동에 몸이 안 얼고 월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월동이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생육기 때 재생기라고 그래요. 뿌리가 활동을 하면서 물을 다시 뿌리에서 빨아 올려서 몸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때 물 오르는 시기라고 그래, 이때를. 그러면 이제 나무마다 다 틀려요. 뭐, 어떠한 나무는 빨리 이른 봄에 오른 거 있고, 특히나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물을 올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구공타님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주 세우는 것도 부탁드리네요. 자, 좋으신 내용인데 이 지주라는 건 뭐냐면 이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간. 이 주간이 휘어져 있으면, 굽어져 있으면, 자, 이것은 주간을 지금 산죽이라는 이 나무를 대서 이 주지를 반드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산죽을 저는 활용을 하고 많이 합니다. 이 농가도 산죽으로 됐는데 이 주간이 바르게 곱게 서야만이 물과 양분의 뿌리와 지상부 소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 자체가 굽어 있다든가 쉰다든가 하면은 소통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 산죽을 이용해 가지고 이 유인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올라올 때부터 이 묶어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 주지를 반드시 키워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휴머니스트님, 여기서 끊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운전정인가, 이것을 질문했어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도는 단초전정, 중초전정, 장초전정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인이나 캠벨 같은 경우는 단초전정을 말하는 건데, 단초전정은 이 결과지에서 눈을 두 개를 남기고 전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두 개가 틀 수가 다 있죠. 그러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위에 있는 눈은 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밑에 눈이 정석이다. 자, 우리가 보통 위에 눈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눈을 둬서 이 한 결과지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부두인 경우는 얘가 이제 공간이 비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눈을 두 개로 활용해서 여기에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배치를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m에 12개 내지 13개 배치를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도밭에서 햇빛이, 땅 표면의 햇빛이 약 10% 정도가 투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잎이 많으면은 잎이 다 차단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잎이 커가지고 이 포도밭에 들어와서 땅 표면을 봤을 때 빛이 약 한 10% 정도는 땅 표면에 들어온 것이 그때가 최대 광합성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